이형 분포. 이제 이형 분포라는 것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제 이산확률 분포를 했었죠. 그지? 이산확률 분포를 했었는데, 자, 이항 분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얘는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거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산확률 분포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우리가 이제 이산확률 분포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배울 때 기본적으로 일단 잡고 들어온 게 뭐냐면, 이산확률 분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라는 것을 계산했을 때 어떤 확률 변수라는 걸 잡아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확률 변수라는 걸 잡아서 걔가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는 게 확률 분포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산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자,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확률이 그냥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했단 말이지. 얘를 수학적 확률, 뭐 예를 들어서 전체 경우의 수 구해가지고 그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일어나는 경우를 구해서 수학적 확률을 해가지고 우리가 표로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산확률 분포는. 자, 그러면 이산확률 분포와 이항 분포는 비슷한 관계를 가져요. 어떤 비슷한 관계를 가지냐? 일단 이항 분포도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 자체가 이산적입니다. 즉 숫자가 떨어지는 숫자야. 연속적인 숫자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항 분포를 정리하기 전에, 그럼 이산확률 분포와 이항 분포의 차이가 뭐냐? 일반적인 차이가, 얘는 확률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학적 확률이 아니라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지고 계산하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확률 계산을 할 때 일반적으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지고 확률 계산을 하겠다. 이게 이항 분포와 이산확률 분포의 가장 큰 차이야. 됐니? 그러면 봐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이항 분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 이항 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좀 하나씩 살펴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일단 문제 자체에서 독립시행을 해야겠구나. 어떤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앞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반복이 되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동전을 여러 번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독립시행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럼 독립시행 말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중요한 게 확률 변수가 되겠죠. 확률 변수. 자, 그 확률 변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확률 변수가 출현 횟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횟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얘는.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확률 변수가 일어나는 횟수가 확률 변수가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보시면 이제 맨 마지막에 확률. 계산을 어떤 확률 갖다 할 거냐라는 건데, 확률 계산을 바로 우리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얘는. 됐니? 그래서 독립시행을 하고요. 확률 변수는 출현 횟수와 같고 확률 계산은 독립시행을 가지고 하겠다. 이게 이런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 이항 분포로 풀어야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포인트야. 독립시행이 일어나야 되고요. 확률 변수는 출현 횟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 계산은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을 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 분포를 배우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걸 좀 계산해보자.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걸.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평균부터 보겠습니다.
자, 평균을 보는데 여기 봐. 평균을 보는데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이산확률 분포상에서는 expectation x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k가 아니죠. i라고 보통 쓰죠. i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xi 곱하기 pi라고 해서 이렇게 썼었지. 즉 여기서 일어나는 xi라는 것은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xi라는 것은 얘가 별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i라는 것은 뭐가 될 거냐면 이 별량이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해서 별량과 확률을 싹 다 곱했을 때 별량과 확률을 싹 다 곱한 것의 총합을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의 평균이다 라고 계산을 했었지? 그치?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항분포로 옮겨왔다라고 치면 이항분포에서 xi 즉 별량이 되는 게 뭘까라는 건데요. 별량이 되는 거는 바로 뭐가 될 거냐? 출현 횟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얘는 별량 자체가 출현 횟수가 될 거야. 안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한 번만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행한 전체 예를 들어서 10번 했으면 10번이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확률들이, 그 횟수들이 바로 xi, 별량이 되는 거고요. 됐니? 그러면은 pi라는 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pi가 뭐라고 했었냐면, 독립시행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독립시행을 가지고 계산한다? n이라는 시행을 반복했을 때 r번이 발생합니다. 그럼 일어날 확률 곱하기 안 일어날 확률 해서 n-r까지 이렇게 써지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치? 그래서 n번 시행을 했을 때 r번이 발생할 거다. r번이 발생할 확률이 바로 이렇게 써지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어떤 expectation x라는 이항분포에서 이제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이제는 자 시그마 여기서 이제 일단 시그마를 쓰고요. 자 xi라는 게 생길 텐데 그 xi라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출현 횟수죠. 근데 출현 횟수를 나타내는 알파벳은 r이 될 거예요. 전체가 r이니까요. 됐니? 그러면 r이라는 게 변수가 될 거고 0부터 시작해서 이제 n번 시행했으니까 n까지 가겠죠.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얘는 0번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왜? 한 번도 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 0번 발생할 때부터 n번 발생할 때까지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얘는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별량이 r이라는 게 써질 거고 자 별량 r이라는 게 써질 거고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확률 변수 자리에 r이라는 게 써질 거고 그 다음에 확률은 ncr 곱하기 p의 r제곱 곱하기 q의 n-r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얘가 바로 이항분포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항분포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다. 되니? 근데 우리는 이 식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산확률 분포가 아니라 이항분포에서는 이 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전체 시행횟수 곱하기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해서 NP를 가지고 계산하겠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되니? 그래서 n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요 n이라는 게 바로 내가 전체 몇 번 했는지 시행횟수가 될 거고요. 전체 몇 번 했는지 시행횟수가 될 거고 p라는 애가 뭐가 될 거냐면 그 사건 하나를 했을 때 일어날 확률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을 구해서 요거를 곱해주시면 바로 얘가 평균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항분포에 되니? 자 그래서 평균까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이산확률 분포의 내용을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숫자랑 문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식만 바꿔가지고 출현횟수라는 거 확률이라는 거 일어날 확률이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n 곱하기 p라고 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됐나요? 정리하시고요. 얘는 됐습니까? 자, 이게 이항분포의 평균이다. 이항분포의 평균은 자, 정리하시고요.
분산을 가겠습니다. 분산은 우리가 그러면 보통 VX라고 많이 쓰는데 VX라고 했을 때 분산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뭐라고 했었냐?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했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됐니?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은 뭐랑 계산이 같냐면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 걸로 계산을 일반적으로 많이 한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그죠? 그럼 얘도 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써질 거예요. 자, 보세요. VX라는 것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이산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계산을 하면 근데 여기는 R이 0이죠. 됐니? R이 0입니다. 변수니까. 변수가 0이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변수 빼기 M의 제곱입니다. 이게 뭡니까? 편차 제곱이죠. 됐니? 편차 제곱이야. 얘가 변수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얘가 확률 변수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출현의 수가 곱하기 평균 같은 경우 확률 같은 경우에 똑같이 NCR 곱하기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써주시면은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편차 제곱에 대해서 확률까지 싹 다 곱한 것의 총합이 되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는 거예요. 됐니? 자, 근데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것보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제곱의 평균은 아까 평균식에다가 변수가 R이 0부터 N까지인데 R제곱이 될 거고요. 곱하기 NCR 곱하기 P의 R제곱 곱하기 Q의 N-R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이게 뭐예요? 제곱의 평균입니다. 아니, 제곱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M제곱을 해주자. 그러면 분산일 거다 해도. 됐니? 자, 근데 이렇게 계산 안 하고요. 이렇게 계산 안 합니다. 우리는 이항분포에서 뭐 계산할 거냐? 그냥 N 곱하기 P 곱하기 Q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겠다. 됐니? 그리고 Q라는 것, P라는 것, N이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 평균 있었죠? 평균에서는 NP만 계산을 했었지? 그지? 그럼 N이라는 건 뭐였냐면 시행횟수가 될 거고요. P라는 거는 일어날 확률이 되겠죠? 그죠? 그럼 Q라는 게 주목이 되는데 Q라는 것은 여기다가 하나 쓰시면 1-P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Q라는 애는. 아니, 그럼 1-P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다 라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게 바로 1-P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셔서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NPQ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 이게 이항분포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이게 바로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 그 다음에 표준편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다가 루트만 씌워주시면 표준편차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했니? 자, 정리하겠습니다. 책 보세요. 자, 책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자, 이항분포라는 거 책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이항분포라는 것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쓰냐? B 괄호 N 곱하기 P다 라고 씁니다. B 괄호하고 N 곱하기랬다. NP라고 쓰는데 N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될 거냐? N이라는 것은 시행 횟수입니다. 한 전체.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전체 시행 횟수. 전체가 되는 게 N이고요. P라는 애는 뭐가 될 거냐? P라는 애는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 얘를 P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랬을 때 N, P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expectation x, 즉 평균이라는 것은 앞으로 NP라고 계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VX, 분산이라는 것은 NPQ라고 계산을 하는데 이 Q라는 애는 P가 아닐 확률, 즉 일어나지 않을 확률, 6건의 확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하는 시그마 X까지, 표준편차까지 써보면 루트 MPQ와 같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 평균, 분산, 표준편차까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는 이게 남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부터 보시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P라 하고 이 시행을 n회 독립해서 반복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면 밑줄. 사건이 일어날 횟수가 확률 변수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니? 10번을 했을 때 3번이 나올 확률이다. 그러면은 확률 변수는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10번을 시행했으면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0부터 시작을 해서 0, 1, 2, 3, 땡땡땡 가서 10까지가 확률 변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괄호 칠게요. 거기 밑줄 쭉 칩시다. px는 r, 동그라미 치고 r이 뭡니까? 시행, 발생 횟수입니다. 출현 횟수입니다. 일어나는 횟수. 얘가 r이라는 게.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죠. 보통 확률 질량 함수가 뭐가 되냐면 ncr 곱하기 pr제곱 곱하기 q의 n-r제곱이다 라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독립 시행의 확률로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이항분포라는 것의 확률 질량 함수는요. 자, 거기다 써보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우리가 보통 배웠었는데, 자, 확률 질량 함수 얘를 써보면 px는 r이라는 거죠. px는 r이라는 것은 결국 얘는 뭐가 될 거냐면 ncr 곱하기 p의 r제곱 곱하기 q의 n-r제곱과 같다라고 해서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 시행의 확률을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로 계산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표가 쭉 나와 있고요. 그냥 표는 보시면 되고 바로 2번 가겠습니다. 바로 2번에 별표 5개 치십시오.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이항분포로 풀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 독립 시행 밑줄. 이 문제가 독립 시행에 대한 거구나. 두 번째, x라는 애가 변수가, 쉽게 얘기하면 변수가 횟수 또는 발생하는 개수. 그 다음에 x라는 애가 0부터 n까지 쫙, 즉 전체 n번 시행을 했을 때 안 일어날 때부터 한 번 일어날 때, 두 번 일어날 때, n번 일어날 때까지가 변수가 되면 이 문제는 이항분포의 확률 분포를 갖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10번 반복한다. 자, 주사위를 10번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2가 나올 횟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다 라고 잡는 거죠. 그죠? 그럼 잘 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2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지? 그지? 그러면은 얘는 어떤 이항분포를 가질 거냐면, 자, 조건 가겠습니다. 주사위 10번 던지죠? 뭐예요? 독립시행을 10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가 나올 횟수가 확률 변수. 발생할 횟수가 확률 변수구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확률이니까 b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될 거냐면 10번을 했을 때 한 번이 6분의 1씩 일어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러한 이항분포를 갖겠다라는 게 이항분포의 정리예요. 됐죠?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별표 치셔야죠. 외워야 됩니다. 자,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떤 확률을 갖냐면 바로 1번에 확률 질량 함수는 여기 써드린 것처럼 독립 시행의 확률을 가질 거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이 4번이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이죠. 평균은 NP로 계산할 거고 분산은 NPQ로 계산할 거고 표준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PQ와 같다라는 거 쫙 묶은 다음에 계산하셔야 된다. 오케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항분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 하나 예를 들어서 풀어볼게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자, 주사위를 18번 던집니다. 그 다음에 3의 배수 또는 소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됐니? 그랬을 때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됐니? 자, 그러면 이 문제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주사위를 18번 반복해서 던집니다. 무슨 시행? 독립시행이죠. 그죠? 그 다음에 3의 배수 또는 소수가 나오는 거니까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눈에서 3의 배수는 3, 6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소수는 뭐가 있어요? 2, 3, 5, 2, 3, 5가 있죠? 2, 3, 5? 그죠? 그러면은 또는이니까 중복되는 거 빼면 얘는 2, 3, 5, 6, 4개가 나올 겁니다. 3의 배수 또는 소수. 되니? 그럼 2, 3, 5, 6이 나오는 확률은 결국 뭐가 되냐면 6개 중에 4개가 되니까 3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한 번 시행했을 때 2 또는 3 또는 5 또는 6이 나올 확률이니까 얘는 됐니?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이항분포를 따를 거냐? 18번 던져서 3분의 2만큼의 확률을 갖는 이항분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시행 횟수, 전체 시행 횟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3분의 2가 한 번 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평균을 먼저 구해보시면 expectation x라는 것은 18 곱하기 3분의 2와 같다. 그럼 계산하시면 얘는 얼마? 1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니? 12번 정도 나올 거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됐습니까? 12번 정도 나올 거다. 됐습니까? 자, 다음에 분산 가겠습니다. Vx라는 것은요, N 곱하기 P 곱하기 Q라고 그랬죠? 근데 Q라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 P가 일어날 확률에 대한 여사건이라고 그랬지? 여사건의 확률. 따라서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얘는 12 곱하기 3분의 1이 돼서 분산은 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MPQ죠 이게. 그죠?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까지 구하시면 시그마 x라는 것은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4까지 하면 양수 2가 나올 거다. 따라서 12가 나오고요, 4가 나오고요, 2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항분포예요 라는 뜻이에요. 정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바로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다라는 거. 자, 간단하게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큰 수의 법칙까지 정리하고 쉴게요. 이항분포 같이 있습니다. 큰 수의 법칙까지 하고 나서 자, 맨 밑에 박스에 보시면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수의 법칙 읽어볼게요. 큰 수의 법칙 보시면 n의 독립시행 중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상대도수 n분의 r 동그라미. 일단 상대도수 n분의 r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얘는 전체 n번을 했을 때 일어날 횟수가 r번이니까 수학적 확률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게 써나 상대도수 n분의 r은 뭐예요? 수학적 확률입니다. 전체 n번을 했을 때 일어날 횟수가 r번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와 같은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결국 뭐와 같냐면 A의 수학적 확률 P는 n이 크면 거의 같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그 말을 좀 쉽게 해드릴게.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 봅시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100번 던졌어요. 주사위를 100번 던졌습니다. 됐니?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2의 눈이 나올 확률 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됐니? 근데 봐봐. 이렇게 합시다. 2의 눈이 몇 번 나오니? 하고 했어요. 몇 번 나올까? 근데 이런 뜻이죠. 결국 보시면 2의 눈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2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이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수학적 확률이 되는 거예요. 얘는. 내가
주사위가 전체가 6개 있는데 그 6개 중에서 2라는 눈이 1개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그래서 전체 6개 중에 한 번이 나올 거다. 따라서 6분의 1이라는 수학적 확률이다 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거에 입각해서 계산을 한다면 주사위를 100번 던지면 2의 눈은 몇 번 나와야 정상인 거야? 6분의 100번이죠? 근데 이거 좀 쉽게 하자. 60번이라고 하자. 계산하기 편하게. 자, 주사위를 60번 던졌습니다. 주사위를 60번 던졌을 때 2의 눈이 몇 번 나오겠니? 라고 하면 10번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그럼 이 10번은 아주 정확한 10번이냐? 라는 거예요. 아니죠. 모르죠. 왜? 주사위를 60번 던졌을 때 2의 눈이 꼭 10번만 나오리란 법 있어? 없어. 11번 나올 수도 있고 12번 나올 수도 있고 13번 나올 수도 있고 20번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이 n이라는 시의 횟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2의 눈이 몇 번 나오는지에 대한 비율, 상대도수가 비율이니까 비율은 결국 6분의 1에 수렴할 거다라는 게 큰 수의 법칙이래요. 이해됐어요? 즉 주사위를 60번 던졌을 때 2의 눈이 10번 나왔어. 2의 눈이 10번 나오면 10번 나오겠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됐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사위를 60번 던졌을 때 2의 눈이 10번이 확실하게 나오냐 라고 물어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분명히 그거는 오차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n이라는 횟수를 무한정 늘려가면 결국 2의 눈이 나오는 것은 비율이 어디에 수렴할 거다? 6분의 1이라는 것에 수렴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게 바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식은 몰라도 됩니다. 알겠니? 그 식은 몰라도 됩니다. 뭔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됐죠? 그래서 자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정리. 내가 어떤 시행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그 반복하는 결과에 대한 확률은 그 결과에 대한 횟수나 비율, 확률은 결국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 거다, 수렴할 거다. 이게 큰 수의 법칙이야. 이해됐어? 오케이.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이항분포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이항분포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얘는